네, 이번에는 여러분의 건강을 좀 챙겨드리겠습니다. 치유 비책 시간입니다. 자,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넬슨 만델라 대통령, 로버트 드니로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세 분 다 뭐 유명하다는 것도 공통점이겠지만 바로 네. 60대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전립선 질환을 앓았다는 거네요. 보니까 아. 예, 60대 남성의 예. 절반이 고생하고 있는 전립선 질환을 경험했다라는 게 이제 공통점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 또 전립선암은 최근 30년 동안 사망률이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치유비책에서는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침 여왕 김미숙 씨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60대 남성 둘 중 하나 전립선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저희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사실 오늘 매번 나왔던 주제 중에서는 좀 관련이 없는 주제가 나왔네요. 아니죠. 남편이 곧 저희 아, 건데. 그러네. 관련이 없는 게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굿모닝 하기가 약간 마음이 아픈 게 네네. 사실 뭐 오늘 전립선 얘기한다면 제가 굿모닝 이렇게 하려니까 마음이 네. 아픈 거예요. 왜냐면 제가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네. 특히 남편 친구들이 네. 60, 70대들이 많으신데요. 네. 네,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질환에 시달리시고 근데 문제는 이게 진행이 서서히 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네. 네. 본인이 그렇게 걱정을 안 하니까 네. 부인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걸 봤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은근슬쩍 왕종훈 선배님 나이를 말씀하셨어요. 아. 친구분들 얘기를 하시면서. 네. 근데 이 아침 프로를 보시면서 매일 뭐 모니터링 하신다고 하는데 왕 선배님께서 네. 할 때마다 뜨끔뜨끔 하시겠어요. 그죠? 오늘도 관련이 있는 얘기니까. 뜨끔뜨끔 그러니까 네.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여보 조심해로 들리니까 네. 오늘 치유비책에서 해답 네.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예.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송영섭 한의사 그리고 강혜정 푸드 스타일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오늘 저 강혜정 씨는 왜 이렇게 네. 이름표를 삐딱하게 다셨어요? 그럴게요. 왜 이렇게 자꾸. 뭐 아침부터 기분 나쁘신 건 아니죠? 제가 삐딱한 건 아닌데 얘가 자꾸 삐뚤어지네요. 네. 아니 옷이 우리 선이 예. 맞지 않아요. 아니 이게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우리 프로가 재밌는 게 혜정만 3명이에요. 아, 맞아요. 그러네요. 추혜정, 기상캐스터 남혜정 씨, 우리 네, 강혜정 씨. 강혜정입니다. 예. 혜정 풍년이에요. 예. 자, 오늘 저 전립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립선 네. 질환자가 해마다 급증하는 데다가 연령대가 좀 낮아지고 있다고 해요. 아까 제가 60대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네. 더 낮아지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네. 그 전립선 질환의 이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네, 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성인 남성들의 이제 비중이 전립선 질환을 앓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이는 분들이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네. 있는데 예.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인구의 고령화예요. 인구의 고령화고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나이가 예. 좀 들면 들수록 어쩔 수 없이 전립선이 조금씩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네. 전체적으로 나이 자체가 수명 자체가 길어지다 보니까 네, 네. 전립선 비대하는 그런 확률들이 좀 더 높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식습관이 조금씩 이렇게 변하는 거. 네. 식습관. 예, 그게 이제 동양인이 또 미국인이랑 비교했을 때 전립선 질환을 앓는 비율이 네. 훨씬 적어요. 네, 네, 네. 근데 한국에 살던 동양인이 네. 미국으로 가서 이제 네. 살게 되면은 네. 전립선 올라가요? 질환 아. 퍼센트지가 올라가게 돼요. 오. 그 얘기는 예. 거의 대부분 식습관이나 예. 생활 환경이 좀 변하면서 어. 전립선 질환을 조금 네.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거.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한국 식습관 자체가 전립선 질환에는 굉장히 그렇죠. 도움이 되는 맞습니다. 식습관이네요. 예, 예. 오, 예.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거는 사실 요즘 이제 진단 기기들이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네네네. 옛날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전립선 질환들을 예. 어린 나이 때부터 네.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 어. 그래서 이제 퍼센트지로는 점점 어린 나이부터 또 많은 사람들이 전립선 질환을 앓고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의학이 되겠습니다.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는 맞습니다. 거고요. 예. 근데 또 전립선 질환 중에 전립선 암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전립선이 진행이 느리고 사망률이 낮은 편이라고 하더라도 암은 암이잖아요. 네네네. 그 전립선 암 같은 경우는 다른 암들에 비해서 전이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예. 발견이 됐다고 해도 바로 치료를 안 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 네네. 또 증상도 전립선 비대증과 비슷해서 크게 예. 신경을 안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암은 암이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전립선 암이 뼈로 이렇게 전이 되거나 그러면 치료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네. 반드시 조기 발견하고 조기 네. 치료가 중요합니다. 네. 그럼 이 전립선 암 같은 경우에는 가족력이 좀 영향이 있을까요? 네, 어떨까요? 가족력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가족들 중에 암이 걸린 이제 사람들이 있으면은 네. 조금 전립선 암이 걸릴 확률이 좀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보통 이 전립선 검사는 어떻게 받게 되나요? 가장 간단한 건 이제 피 검사. 예. PSA 검사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혈청, 음. 전립선, 면역 항원 검사라고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몸 안에서는 원래 정상적으로는 한 수치 한 2 정도면은 예. 이게 정상 수치라고 보는데 네네.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땐 이 수치가 좀 높아지게 되거든요. 예.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립선 비대가 있으면 수치가 높아지는데 나이가 한 40대에서 50대 정도 돼도 네. 한 4 정도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 이게 무조건 높다고 해서 내가 전립선 질환이 있다라는 게 아니고 네. 예. 그 나이가 들면서 좀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검사를 해보고 담당 전문의에게 네. 얘기를 정확하게 듣고 치료하는 방법이 좋고요. 네. 두 번째는 직장 검사 있어요. 수지 직장 검사. 이렇게 손가락으로 직접 네네. 넣어서 네. 검사하는 방법인데 해보셨나요 혹시? 저는 안 해봤습니다. 근데 네. 들어는 보셨? 들어도 못 봤는데요, 그 부분은. 예, 예. 야, 저 항문 쪽으로 예, 예.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직접 아. 전립선을 아, 이렇게 진짜요? 촉진을 하는 방법이 손으로 있습니다. 직접? 네네네. 그래서 해봤나? 그래서 갑자기 하니까. 그래서 전립선이 너무 예. 딱딱하거나 예, 예. 아니면 약간 혹이 생긴 것 같거나 예. 이러면 아 암이 있나 없나를 직접 아,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그다음 뭐 예. 초음파로 예. 또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예. 그렇게 됩니다. 제가 좀 하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그 전립선과 관련된 거는 저 남성들과 이게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그렇죠. 있는 얘기들이라 저도 이제 건강검진을 매년 받지 않습니까? 네네. 예. 제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초음파 검사를 하다 보면 네. 이게 이제 전립선 석회화가 발견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네네네네. 적이 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 예.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아. 이거는 어떤 건지. 아, 크게 신경 문제가 쓰지 있는 건 않으세요. 아닌지. 아,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 전제 김윤욱 조건 저는 씨에게 아니에요. 있는 건 예. 아니지만 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예. 그게 이제 예. 그 액이 이렇게 배출되면서 네네. 그 나이가 가면 갈수록 이제 조금씩 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 액들이 네네. 그길 안에. 그래서 그게 석회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증상이 뭐 이렇게 뚜렷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네네. 만약 그게 이제 네.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랑 같이 섞여가지고 석회가 된다 그러면은 예. 굉장히 좀 자결감이나 좀 찌른다 통증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네네. 그때는 이제 봐가지고선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아, 제 얘기도 아닌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왜 이렇게 후련한지 모르겠네요. 예. 아니 근데 석회요. 저는 아니 사람의 경우와 고양이의 경우에서 그 석회 발견한 걸 봤는데요. 예. 사실은 본인은 정말 참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맞습니다, 느꼈어요. 맞습니다. 예. 선배님이 아니. 그런데요. 네. 보통 아니 그게 쉽게 그것도 쉬운 질환은 아니더라고요. 예, 그게 그다음에 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거도 해야 예. 되고. 그렇군요. 네, 또 물론 병원 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받는 게 가장 정확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런 말 자주 하면 좀 전립선 질환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 네. 네, 병원 판단을 가기 보는 게 전에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 딱 보이는 아, 네 가지가 있네요. 네. 어. 이것보다 훨씬 많긴 한데 예. 그래도 한 요런 정도 얘기 있죠. 드립니다. 예, 이런 말을 예. 자주 하면 전립선 네. 비상이다.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소변을 보시고 예. 예. 아 이거 뭔가 좀 찝찝한데 예. 약간 좀 잔뇨감을 느낄 때 예. 더 나올 것 같을 예. 때 요거는 좀 아. 감정을 실어서 해주셔야 돼요. 예. 가가지고 소문 본 사람들은 이런 말 합니다. 더 나올 것 같은데. 요거 자연스럽습니다. 예? 자연스러워요? 네. 그다음에는 또 끊어지네. 아, 이거 다시 한번 어떻게 해봐야 되나? 아, 못 참겠다. 못 참겠어. 뭐 이런 거. 예. 너무 감정이입했나요, 제가? 저는 뭐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 왜 그러세요? 전 건강해서요. 예, 원장님 왜 그래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게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이게 아, 자다 깨서 네, 자다 깼어요. 아. 자다가 자꾸 소변을 보러 이제 화장실을 가시는 거예요. 졸려 죽겠는데 자꾸 가야 되고 이 말이구나. 또 가고 또 가고 계속 잦게 가야 되는 경우네. 네, 그런 경우들. 아. 그래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실 예. 때는 네, 네. 내 전립선 쪽에 약간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아. 생각을 해서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실 전립선 질환, 그러면 이제 남성과 관련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좀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네. 병원을 가기보다는 이 전립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얘기들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지금부터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자, 전립선 오해와 진실 네. 준비가 됐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부터 저희가 또 OX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예. 읽어주시죠. 전립선암 수술하면 평생 요실금에 시달린다? 자, 한번 해보죠. 자, 하나, 둘, 셋. 저는 세모입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이거는 저는 아니고 싶어요. 아니고 싶은 마음에서 X를 들어주셨어요. 불안감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예, 아니고 싶다. 저는 저런 정보는 들어본 적이 예, 없는데 사실 좀 네. 생소하거든요. 전립선이랑 요실금은 분야가 다른 거 아니에요? 정답은 네, 뭐예요? X입니다. X요. 아, 아, 오. 맞았네?
분야가 다른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에요. 사실은 옛날 예. 같은 경우는 이제 전립선암 수술을 하면은 네. 요실금이 많이 나타났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수술 부위가 연결이 예.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방광이랑 요도를 이제 끊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수술을 하는 예. 전립선을 적출해내기 때문에 네. 그런 수술 방법을 써서 그게 이제 근육이 수축이 잘 안 되고 신경이 건드려지다 보니까 요실금이 있을 수 있었네요. 예, 거의 요실금이 거의 약간 좀 동반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예. 요즘 같은 경우는 수술 기술이 워낙 발달하고 예. 기술의 발달로. 정밀하게 잘 수술이 되기 때문에 네. 대부분 1년 안쪽이면은 80, 네, 90% 정도는 요실금이 많이 완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선생님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있을 수도 있다는 예, 얘기죠. 예, 예. 그러면 정말 조심해야겠네. 저기 전립선암은 수술 후에 후 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예. 중요합니다. 예, 이거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네. 자, 두 번째 가볼까요? 자전거 타면 전립선이 이거는 자 하나, 둘, 셋. X. 소위 100%입니다. 100%. 왜냐면은 아 그래요? 남성분들 이거 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전거. 막 할머니가 보면 많이 약하신다? 타시잖아요. 타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실제로 자전거를 예. 타면 예.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거기가 찌릿찌릿해요. 아. 거기가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타다 보면 아래쪽 부분이 네. 찌릿찌릿해요. 실제로 막 저리기도 하고. 저 경험을 했다니까요. 맞아요. 저희도 안 좋겠죠, 그러니까. 저희도 운동하라고 제가 자전거를 2대를 사줬어요. 네. 저희 네. 남자가 둘이니까. 네. 그랬는데 한 며칠 타고 났더니 찌릿찌릿하다고 그러시죠? 여기 아파서 못 타겠다고. 그러니까 이건 남성들이 다 호소하는 부분이에요. 전 튼튼해서 별로 아니, 아니 정답은 원장님 왜 뭔가요? 이러시지? 예.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답은요? 답은 세모입니다. 세모요? 그러니까 다 맞는 얘기예요, 사실. 근데 네.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원래부터 내가 약간 전립선이 좀 비대하다. 네. 전립선 쪽에 약간 질환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자전거 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 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타는데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아. 왜냐하면은 그 자전거 안장 있죠. 예. 그 안장이 지금 현우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자꾸 자극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전립선이 안 그래도 커져 있는데 네. 회음부를 통해서 자꾸 자극이 되다 보니까 네. 더 붓고 또 비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전립선 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전거 네. 탈 때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네. 네. 뭐 전립선 질환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네. 도움이 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정확한 상관관계는 없어도 비만이 좀 심하신 분들은 전립선 안에 걸릴 확률들이 좀 더 높다라고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순환을 좀 시켜주고 살도 네. 빼면서 그런 과정을 겪게 되면은 네네. 분명히 전립선 암이나 전립선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번 볼까요? 네. 소변 끊기가 좋다. 이게 무슨 말이죠? 소변 끊기가 좋다. 이거 저희는 알죠, 남자들은. 예. 한번 소변을 볼 때, 들어볼까요? 네. 소변을 볼 때 그냥 한 번에 보지 말고 힘을 줘서 한 번씩 끊어서 봐라. 이게 이제 전립선에는 좋다. 이 얘기잖아요. 네네네. 네, 자, 하나, 둘, 셋. 맞는 얘기입니다. 예. 남성들은 한 번씩 다 해봐요. 저도 권장하고 있고요, 남편한테. 그래요? 예. 왜냐면 지난번 요실금 할 때 네. 우리가 네. 거기다가 네. 거기를 강하게 하려면은 끊었다가 그렇죠, 그렇죠. 했다 그런 네. 걸 하라 해서 저 지난번에 그 체조 집에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예.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네. 아까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던 추혜정 씨는 왜 오를 든 거예요? 이게 궁금하네요. 뭔가 느낌적인 느낌. 노래 들어야 할 것만 같은. 자, 정답은 뭐죠? 네. 정답은 오겠지, 오 이건. X. 에? 아니에요? 아, 예, 틀렸네요. X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소변 끊기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전립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소변이 보다가도 네. 나오고 예. 또 자꾸 멈추고 예. 그다음에 계속 소변을 보고 싶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소변을 이렇게 자꾸 끊으면은 그 요로에 자꾸 소변이 남을 수도 있고 네. 염증이 자꾸 네. 좀 생길 수도 있어요. 억지로 네. 자꾸 끊다 네. 보면은 네. 네. 그래서 네. 오히려 전립선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 그래서 그거 한 번에 볼 소변 때는 끊기는 좋을 시원하게 것 그냥 가야 됩니까? 예. 남자다. 선생님 이거는요 선생님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러면은 서서 누게 되면은 빨리 넣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데 네. 앉아서 누시면은 좀 편안히 앉아 계실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이런 분들은 앉아서 누시는 거하고 서서 누시는 거하고 어느 게 좋을까요? 소변 끊기와 앉아서 소변과 서서 소변 아, 디테일하시네요. 아름답게 연결을 해보자면 네, 근데 좀 더 연구해가지고 예. 아니 고민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네. 분명히. 예. 나중에 한번 좀 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도. 네, 지금까지 전립선과 네. 관련된 속설과 진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네. 이번에는 또 전립선에 도움이 되는 음식 살펴보지 않을 중요합니다. 수가 없죠. 예. 네,
200%를 활용해 주셔야 되는데요. 예. 저희가 그 전립선이 좋은 음식으로 늙은 호박을 많이 네. 추천을 해요. 예. 왜 이제 이뇨작용도 있다고 하고 굉장히 이렇게 좋잖아요. 또 그러니까 네. 베타카로틴도 많이 들어있어서 네. 좋은데 제가 지금 음식을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전이에요. 호박전. 호박전. 예, 우리가 호박하고 이제 생각을 하면 네. 호박죽 네. 그리고 호박떡 이렇게 네. 말려가지고 이제 떡 속에 넣어서 예, 먹고 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맞아. 네. 또 뭐 호박꼬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살림 뭐가 중요해요? 편해야 돼요. 아, 그러네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호박이 딱 오면 네. 즉석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 네. 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호박하고 찹쌀가루가 궁합이 맞아요. 예. 아. 그래서 호박을 막 썰어요. 아니면 뭐 강판에 가시거나 아니면 채칼로 썰으셔도 돼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호박 썰기 힘들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썰기 힘드신다는 거는 그냥 생각뿐이시고요.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돌려주세요. 아. 그러면 약간 물러지면서 썰기가 아. 편하거든요. 그런 비법이 네. 있어요. 딱딱할 때 썰지 말고 네. 살짝 익혀서. 살짝 익혀서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소금, 후추 네네. 착착 뿌려가지고요. 네. 그럼 물기가 조금 나와요. 예. 이 사이에 이제 찹쌀가루를 쫙 뿌리면 네. 예. 이게 반죽이 돼요. 오, 이게 스스로. 이렇게 네 이렇게 꾸덕꾸덕하게 이렇게 마르거든요. 그러면은 프라이팬에 이제 기름 자작하게 놓고 부치시면 돼요. 자, 앞에 네. 제가 놔드렸는데, 그쪽에 시식할 게 그러네. 없으세요. 네. 갖다 드릴까요? 아니에요. 한우 예. 씨가 얻어먹을게요. 예,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네. 일단. 예, 요게 이제 여기가 호박 있으니까. 전이에요, 그죠? 네. 예, 호박 전을 저희한테 주셨는데, 요거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채를 썰어가지고 네네. 그냥 바로 네. 어, 바로 그냥 붙인 부치시면 되는데요. 예. 이제 찹쌀가루를 넣으면 약간 이렇게 네네네. 꾸덕꾸덕하고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 찐덕찐덕한 그런 느낌? 네. 이렇게 쫀쫀한 느낌인데요. 네. 네. 이쪽으로 제가- 전달하죠. 제가 예. 대신 네네네네. 먹어볼까요? 예. 네. 자, 아침부터 저희가 호박전을 먹게 됐네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먹으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네. 저 강혜정 씨께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요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저희가 이제 먹을 테니까 우리 저 송 원장님께서는 네. 호박이 어디에 좋은지 한의학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아, 드시는 동안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호박 같은 경우는 네. 타임지에서 이제 발표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에 하나죠. 그래서 레시틴과 여러 가지 필수 아미노산들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이제 면역력을 좀 많이 높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남과 인이라고 해가지고 네. 옛날부터 이제 약재로 쓰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좀 뭐 비위를 좀 보하게 해주고 네. 그다음에 예. 성질은 좀 달고 좀 뭐 따뜻해가지고 네. 우리 뭐 자양 강장에 네. 효과를 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먹었는데 네. 늙은 호박이 약간 달짝지근하잖아요. 달고, 근데 저는 네. 늙은 호박을 앞에 늙은을 뺐으면 좋겠어요. 예. 맞아. 성숙한 호박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예. 그 호박은 장수 호박 뭐 이런 식으로. 맞아, 왜냐면 맞아. 호박이 몸에 좋은데 왜 약간 건강 호박. 늙은을 넣어가지고 왜 그걸 먹으면 마치 늙다는 표현이. 아니, 호박의 이름이 왜 네.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애호박도 있고, 늙은 호박도 있고. 단호박도 있고. 예, 아무튼 달짝지근해서 굉장히 맛도 있고 네. 몸에도 좋다고 하니까 그리고 드시기 약간 편할 것 같고. 바삭하게 드시고 싶으시면요. 네. 예. 찹쌀가루하고 전분하고 섞어서 감자 전분하고 섞어서 쓰시면 네. 약간 바삭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예. 호박전은 가족들이 식탁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네. 금방 찢어가지고 이렇게 탁 놔주면요. 네. 다른 음식하고 비교가 안 돼요. 네. 맞-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 음식을 제가 지금 할 건데요. 뭐예요? 자, 보시면 제가 갈치 갈치 갖고 아닙니까? 왔어요. 와. 그 호박하고 갈치하고 굉장히 궁합이 잘 맞아요. 그래요? 아. 이렇게 제가 지금 호박을 물을 넣고 좀 자작하게 끓이고 있는데요. 네. 네. 자, 이 상태에서 갈치를 넣어주세요. 호박이 좀 익으면. 아, 갈치를- 야,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처음으로 이제 요리를 합니다. 실제로. 네. 예. 갈치 넣어주시고 이제 뭐 양파, 뭐 네. 감자 있으시면 감자 넣어주시고 양파 네. 파를 넣어주시고요. 네, 네. 보통 이제 갈치조림에는 저는 감자 또는 네. 무 이런 거 넣으면 되게 네. 맛있는데 거기다 근데 호박을 넣어도 호박을 되는 넣으면은요, 거예요. 뭐 네. 설탕이나 뭐 당분이 안 들어갔대요. 아, 천연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네. 조미료네요, 그죠? 네네. 네. 그리고 간장을 조금만 넣어주세요. 음. 그리고 간을요, 이제 간장은 색을 내기 위해서 조금만 넣는 거고요. 네. 네. 빨리 간을- 먹고 싶어서 네. 간장이 타네요. 간을 새우젓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네. 시원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아. 네, 간을 시원하게 새우젓으로 해주시고요. 고춧가루 조금 넣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마늘은 저는 이제 막 이렇게 찌꺼기 돌아다니는 게 싫어서 네. 편으로 좀 썰어왔거든요. 음. 자, 편으로 넣어주시고요. 음. 빨간 고추, 파란 고추, 청양고추 넣어주시면 네. 네, 이야, 이렇게 해서 야. 와. 그런데 저게 이제 모양도 예쁘다.
비만을 예방해야 된다는데 네, 네. 오늘 또 밥도둑을 만들어 주시네요. 네. 아, 그 밥은 조금만 드시고요. 예. 반찬을 많이 드세요. 예.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예. 놓고 뚜껑을 딱 닫아서 네. 익혀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네. 조리게 이렇게? 되니까 네. 나중에는 이제 갈치 조림이 돼서 이렇게 제가 이제 가져왔습니다. 만드신 게 이거죠. 네. 네네. 아,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네. 네. 자, 저희가 또 먹을 동안에 송 원장님, 알겠습니다. 갈치와 호박은 어떤 궁합인가요? 갈치와 호박에 대한 궁합은 제가 모르겠고요. 아니, 또 이- 제가 네. 제주도 예. 사람인데요. 네. 제주도에서는 그 늙은 호박에다가 갈치 네. 넣고 갈치국을 끓여서 네. 먹을 때도 있어요. 되게 네. 맛있거든요. 선생님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제 아는 지인분 중에 전립선암에 걸리셔가지고 아, 예. 근데 먼저 이제 비만을 예방을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냥 식단을 채식으로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몸무게를 8kg를 감량하고 힘이 없어가지고 일상생활을 못 하시는 분을 봤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런 음식을 드셔야 되겠다. 영양도 있고 네. 그렇죠. 비만 예방도 네. 되는. 그렇죠. 거기다 이제 네. 갈치는 또 이게 단백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되게 맛있네요. 특히 호박이 달짝지금 한 줄만 알았는데 간장이 들어가니까 너무 달지도 않고 너무 짜지도 않고 딱 이게 중화가 돼가지고 먹기에 딱 좋은. 갈치의 네. 비린내도 잡아주고. 그러네요. 아, 진짜.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늙은 호박, 아니요. 장수 호박을 활용하시면. 예, 맛도 있고, 더불어서 전립선도 좀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셔야 될까요? 시간이 네네. 없으니까. 요 네. 또 호박 껍질을 활용할 네. 방법이 있다고요? 팩을 만들 수 있다고요? 네, 호박 껍질.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이걸 손질하면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네. 호박 예. 껍질을 쉽게 이렇게 벗길 수가 있는데요. 네. 네. 호박 껍질 벗기고 그리고 안에 씨를 뽑다 보면 네. 그 안에 이렇게 막 그 국수처럼 나오는 게 네. 있어요. 네. 그거를 또 골라가지고 같이 믹서에 갈고요. 네. 이거는 꿀이에요. 꿀. 네. 네. 꿀하고 그 호박하고 예. 1대1로 섞어주시고요.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래, 그 흘러내린다. 네. 이런 느낌이 있으실 때는 전분을 아. 약간만 추가하셔가지고 네. 이거를 팩을 하시면 좋아요. 아, 얼굴에다가. 네. 미백 효과 있어요? 네. 하얘지는? 그 미백 효과도 있고요. 뭐 예. 그 검버섯? 속설에는 검버섯도 없어진다. 뭐 이런 속설도 있는데 그래요?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아직 예. 없어가지고. 예. 아니 좋겠죠 뭐 사람 이거 먹어도 좋으니까 네. 얼굴에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네. 어르신 호박이 쓸모가 많으시네요. 네. 선생님께서 예. 저번에 그 과육은 예. 껍질 부분에 영양소가 더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립선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요리 그다음에 얼굴을 또 피부를 좋게 할 수 있는 팩까지 제가 설명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또 우리가 남아있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